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도발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고 있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은정 검사에 대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낙검수의 거짓 폭로와 그 발단을 제공했던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사안을 부정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모두 혐의 없음이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최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박 검사와 저의 과거 악연이 보도된 기사가 있다. 2011년 기억과 2020년 오늘의 일이 참 묘하게 겹쳐진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나 전 원내대표는 불거진 기소청탁 의혹과 정치 공세에 시달렸고 끝내 낙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한 네티즌이 나 전 원내대표가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남편을 통해 청탁했다는 게 정치 공세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나 전 원내대표는 제가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게시물을 내리는 정도였고, 당사자인 제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제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낙검수가 박 검사의 증언이라며 기소 청탁서를 주장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 음해이자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다며 박 검사는 끝내 진실규명을 회피했고, 주진우 기자는 박 검사 말을 믿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물타기인데요. 나경원은 자신의 남편 김지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낙검수를 고발한 건데요. 이 사건의 무혐의의 의미는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미인 거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서 기획되고 의도된 공작의 느낌은 지우려야 지울 수가 없다며 박은정 검사는 2020년 초유의 검찰청장 찍어내기의 핵심에 있는 정치 검찰이다. 언제쯤 거짓과 탄압의 거악을 끊어낼 수 있을지 씁쓸하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씁쓸합니다. 제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혐의로 끝났다면 혐의가 없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저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악수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는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관이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4일 이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청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차관은 윤석열 측 검사 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 링크를 보낸 조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며 윤석열 청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윤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부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청장 직무정지 사태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무권 정책기획과장을 감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추 장관의 윤 청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진이 보도된 후 전화기를 꺼뒀던 이 부장은 법무부를 통해 법무차관 단톡방에 있는 이종근 투는 내가 아니다. 차관에게 부임 인사차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일시 떨어져서 전원이 꺼졌을 뿐 잠적한 게 아니다. 바로 다시 충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은 또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에 텍스트를 복사해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법무차관 핸드폰에 저장된 이종근 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임을 알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종근 투가 박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체 뭐가 문제란 거죠? 윤석열 변호인 측은 윤석열 입장을 잘 시뮬레이션해서 변호해야 하는 게 맞고 추 장관 측 변호인과 법무부는 추 장관의 입장을 잘 소명하고 입증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시뮬레이션과 정보 수집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특종이라고 남발하는 언론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윤석열의 악수였는데요. 대체로 이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다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 소송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까지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현지 법관 출신 법무부 차관의 말이 그렇다면 윤석열은 곧 끝났다고 봐야겠죠. 또 지난 4일 추 장관이 윤 청장에 대한 법원 측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청장 헌법소원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조치인 거죠. 재판부의 윤석열 검찰 편들기가 합법적인 사례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거죠. 12월 10일이 기다려집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기필코 현실이 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검찰과 한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인증됐는데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법원이 4일 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산업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담하다, 안타깝다는 등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직원은 산업부 전체가 마치 범죄 집단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 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 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총론은 오간데 없고 자료 삭제만 부각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먹고 사는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정쟁에 휘말린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다면서 차라리 국회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요.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나중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할 맛이 안 난다, 열심히 일한 것도 죄인가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흘러나오는데요. 한 직원은 내가 만약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 부분 등에 대해선 다들 함구하는 분위기인데요. 재판을 앞둔 데다 당사자들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게 과연 구속을 해야 하는 사안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PC는 디가우징된 상태도 아니었고 이는 포렌식으로 복구하면 삭제된 모든 문서에 복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또 삭제됐다는 파일은 문서 작성 중간에 생성된 문건으로 최종 문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구체적 증거나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죠. 검찰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심법이라도 있는 걸까요?